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한국어로 말해볼까요? 과제 1. 말하기. 다음 표를 보고 예를 하나씩 골라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국은 어떻게 변했나 라는 제목의 표는 196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인 남자, 여자의 평균 수명과 초혼 나이, 부부 출산율, 평균 월급, 그리고 자동차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많이 변했어요. 평균 수명만 해도 40년 전에 비하면 남자, 여자 모두 16세 정도 늘어났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많이 변했어요. 초혼 나이만 해도 40년 전에 비하면 남자, 여자 모두 6세 이상 늘어났어요. 취업난으로 취업이 늦어지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많이 변했어요. 부부 출산율만 해도 40년 전에 비하면 4명 정도가 줄었어요. 한국의 경우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인의 평균 월급을 볼까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많이 변했어요. 한국의 평균 월급만 해도 40년 전에 비하면 23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월급도 높아진 것 같아요. 와우,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1967년도에 비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마지막, 한국은 지난 40년간 많이 변했어요. 자동차 수만 해도 20년 전에 비하면 1,400만 대 정도가 늘어났어요. 월급이 높아지면서 삶의 수준도 높아졌어요. 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참 많이 변했는데요. 한국의 현재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한국의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2012년 기준 평균 수명은 남자는 77.9세, 여자는 84세. 2014년 기준 초혼 나이는 남자는 36세, 여자는 33.4세. 그리고 마지막 2010년에서 2014년 기준 부부 출산율은 1.23명이네요. 평균 월급은 학력별, 직종별, 연령별 다 달라서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그동안 참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나 한번 찾아보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과제 2. 읽고 말하기. 첫 번째. 과거에는 상상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두 번째, 다음은 1869년에 나온 소설 해저 이만리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살펴봅시다. 바다 위를 항해하던 히긴스 호는 바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암초다, 암초! 뭐? 암초라고? 선장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런데 암초가 있다니? 그때 갑자기 바닷속에 있는 큰 바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곧 50m가 넘는 두 개의 큰 물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 고래다, 고래! 산더미 같은 고래다! 선장이 이렇게 외치는 순간 그 거대한 바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3일 후 신문에는 다른 배가 100m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를 보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번) 히긴스호의 사람들은 바닷속에 이상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두 골라 체크하십시오. 뭐였나요? 네, 암초와 고래이죠. 2번.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랐던 것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맞는 것을 골라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뭘까요? 네, 잠수함이겠죠? 세 번째, 위와 같이 예전에는 상상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민수의 일상을 볼까요? 인터넷을 통해 강의 시간을 확인하고 동영상 파일로 강의를 청취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다니는 박민수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대학 생활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1학년 때만 해도 도서관에 가야 해결할 수 있었던 과제들을 이젠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캠퍼스 벤치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강의 시간을 확인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 강의가 있으면 친구의 공책을 참고했지만 이젠 동영상 파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에 가서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로 점심을 사 먹습니다. 우리도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볼 뿐만 아니라支付宝 그리고 웨이신을 통해서도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에 가야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중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한국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니 은행에 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중국에 있다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편리한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또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해 볼까요? 전기 자동차란 전기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모터를 돌리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석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석유를 계속 사용하다가는 완전히 고갈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모터를 돌립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21세기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개발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보다 성능도 더 좋습니다. 저도 전기 자동차를 타고 싶습니다. 또 디지털 카메라가 생겨서 참 편리해졌습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필름을 사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은 후에는 전문점에 가서 사진을 현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많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필름 없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컴퓨터에 옮겨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바로 블로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의 보관이나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 속에 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상상하면 미래에는 일상이 되는 것도 있겠죠?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 바이바이.